USB 케이블이 오디오 DAC의 음질에 미치는 영향. 이 영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말리더라고요.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결국에는 욕먹는다. 왜냐면 워낙 그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도 욕먹게 돼 있다. 나름 유명한 오디오 DAC용 케이블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뒤틀어지죠.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론적인 내용만 가지고 논쟁을 하더라고요. 케이블을 바꿨을 때 뭐가 실제로 바뀌는지 실험을 한 자료는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르고 붙이고 케이블도 제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더 이상 자를 게 없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사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지만 좀 비싼 케이블도 하나를 공수를 했어요. USB 케이블 좀 유명한 제품인데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의견이 있죠. 첫 번째, 비싼 케이블 필요 없다. 이 디지털이다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전송이 된 이후에도 디지털의 양자화된 0101은 동일한 값을 지닌다. 그리고 전송 과정에서 뭔가 에러가 일어나도 에러 수정 기능이 있다. 책섬, SRC, CRC 이런 대표적인 기능이 있죠. USB 케이블이 워낙 완전 쓰레기에 벌써 끊어졌던가 뭐 너무 쓰레기여서 먹통만 되지 않으면은 디지털 신호는 100% 동일한 값이 전달된다. 반면에 비싼 케이블 쓸만하다.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은 결국 처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화할 뿐이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아날로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펄스 신호가 아날로그로 다 흘러간다고요. 이거 왜곡될 수 있다. 왜 이 얘기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케이블에 USB 뱀을 하나 꽂아놨죠. 컴퓨터 연결한 다음에 파일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봐요. 좀 의미 없는 실험 얘기 했는데 해봤어요. 왔다 갔다 한 파일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본과 똑같은지 아닌지. 뭐 가장 간단하게는 해시보는 MD5 명령을 하는 걸로 찾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제대로 보려면 바이너리를 통째로 그러니까 0101을 하나씩 다 대조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거 해봤자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달라버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정보 기반의 시스템들이 작동을 안 할 거예요. 이 케이블을 통해서 에러가 발생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00% 동일한 데이터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이 프로토콜에서는 코렉션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요. 좀 USB는 CRC 그거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DAC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저장 복사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데이터의 리얼타임 프로세싱 기기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코렉션 기능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DAC가 그러니까 에러 코렉션 기능이 있는 DAC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코렉션 기능이라는 게 원본을 가지고 데이터 코렉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식의 데이터 코렉션 기능이 있는 DAC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것도 그 안에서 지터를 어느 정도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보정이지 원본 데이터를 USB 데이터 전송하듯이 확인해가지고 원본 데이터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USB 케이블에는 그 펄스 신호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 이선으로 5V가 흘러갑니다. DC. 5V의 역할은 USB의 전원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전원 공급용 전원이에요. 양자화된 데이터 케이블은 그렇다고 쳐도 정말 깨끗한 아날로그 5V 전원일수록 좋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그건 진짜. 결국에는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케이블이 좀 길어진다든지 차폐가 좀 안 돼 있다든지 할 때 데이터가 아니라 아날로그 증폭을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그 아날로그 증폭단의 전원 소스가 품질이 나빠지면 당연히 노이즈도 많을 수밖에 없다. 오늘 실험 세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DAC죠. 컴퓨터 연결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타스캄 US 4x4라는 건데 그게 옛날 건데 뭐 품질 괜찮아요. 거기다가 연결을 해요. 컴퓨터에서 신호를 흘려서 다시 컴퓨터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 DAC의 절대적인 품질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루프백 테스트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DAC 자체 품질뿐만 아니라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특성값까지 같이 테스트가 되거든요. 절대값은 볼 수 없지만 상대값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팅에서 USB 케이블을 바꿨을 때 어떤 식의 차이가 나는지는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노이즈가 적은 게 좋은 거겠죠. 지금은 제가 예를 보여드렸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데이터에 실제로 저 데이터가 나와요. 어느 경우에 노이즈가 생기는지, 어느 경우에 노이즈가 없어지는지, 이게 케이블 영향인지 딴 영향인지. 자, 일단 첫 번째를 제가 테스트한 거 뭐냐면요. 요 꼬다리 DAC예요. 외장 전원이 아니라
버스 파워 USB의 전원으로 작동을 하는 DAC죠. 이런 식의 리스판스가 보여요. 그리고 익스텐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를 더 연결했어요. 더 길게. 그러니까 조금 더 상황이 안 좋겠죠. 이렇게 봐서는 사실 구분하기 힘들어요. 뭘 보는 게 좋냐면은 디스토션을 눌러보면요. 여기서부터는 보여요. 차이가. 자,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는 이게 원래 신호고요. 밑에가 디스토션인데 이게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케이블을 길게 하면은 노이즈가 확 올라가죠. 케이블 짧을 때, 케이블 길 때. 실제로 여기 밤색 부분이 노이즈거든요. 노이즈. 실제로 하모닉스 성분도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노이즈. 네, 노이즈가 확 올라가죠. 여기서 일단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 케이블이 길어지니까 노이즈가 올라가. 근데 왜 올라갈까, 노이즈가? 데이터가 변형이 됐나? 아니면은 버스 파워로 작동하는 기계니까 케이블이 너무 길어지면 그 5V가 펄스 신호에 간섭을 받아가지고 되게 좀 더러워지나? 그래서 케이블 하나 새롭게 만듭니다. 또 DAC에 버스 파워를 주는 게 아니라 전원을 주는 선을 내가 딱 냈어요. 여기에다가 전원을 별도로 넣어줘 봤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을 통해서 오염되지 않은 전원을 별도로 준 거죠. 첫 번째는 이런 충전기에 USB 5V 출력을 한번 넣어줘 봤고요. 익스텐션 때 노이즈가 올라갔는데 자, 전원을 따로 주니까 다이렉트랑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안 보입니다. 뭐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 측정할 때마다 그래프가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완전히 바뀌진 않아요. 뭐 삐죽기 하나 생기기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건 어느 정도 제가 정밀 측정기가 아니라서 오차는 있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높고 낮으면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거 여기 배터리로 한번 여기도 또 직결을 해줘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선이 길어져도 전원을 따로 주면 노이즈는 거의 비슷하다. 버스 파워를 받으면서도 케이블이 길어지면은 얘만 확 이렇게 튀죠. 근데 여기까지는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데이터의 왜곡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아날로그 단의 파워로 쓰는 전원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넘어갑니다. 또 제가 녹음기를 하나 갖고 있어요. 줌 H1N이라는 건데요. 컴퓨터 USB 연결하면은 DAC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작동을 하거든요. 버스 파워로 이걸 작동시킬 건지 아니면은 내장된 배터리로 작동시킬 건지 옵션을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아주 정상적인 USB 케이블을 가지고 컴퓨터 연결을 하고 이 정도의 노이즈 레벨이 보입니다. 상당히 높죠. 더 더티한 케이블을 연장을 더 해봤어. 이렇게 블루라고 써놓은 게 파란색 3 케이블이거든요. 자, 노이즈 레벨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봤습니다. 케이블을 내가 한번 만들어볼까? 말도 안 되는 케이블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USB 2.0 안에 선이 4개 있잖아요. 그 선 4개를 전부 다 독립 쉴딩을 했어요. 공드로 파파 케이블을 제가 GP 케이블이라는 말 붙였는데 버스 파워를 썼지만 쉴딩을 잘 하면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자, 이거 좀 줄어들긴 했죠. 근데 30cm짜리 1000원짜리 케이블이랑 비교해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열심히 납땜해서 만들었지만은 의미가 없는 케이블이었다. 또 이번에는 케이블을 정말 극단적으로 줄여봤습니다. 이거 케이블이라기 보기보다는 거의 뭐 아답터 수준이죠. 좋아지긴 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좋아지진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테스트한 것 중에서는 노이즈 레벨이 가장 낮아요. 버스 파워를 사용을 하는데 끊어버리고 220V 아까 아답터 극단적으로 짧을 때랑 비슷하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장 배터리로 구동할 수 있다고요. 내장 배터리로 DAC를 구동을 하면은 노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30cm짜리 그리고 내장 배터리. 내장 배터리를 썼을 때는 케이블이 지금 30cm짜리고 있고요. 그리고 블루 쓰레기 케이블 다른 뭐 케이블이나 바꿨을 때 노이즈 레벨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요, 해석이. 자, 인터널 배터리를 쓰고 쓰레기 케이블을 쓴 상태에서 무전기를 갖다가 조져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노이즈거든요. 케이블 입장에서는. 과연 데이터 같은 게 깨질까? 어떤 경우에는 버티기도 하고요. 별 차이가 안 느껴져요. 차이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RFI를 받는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바바바바 하다가 USB 연결이 끊겨버려요, 아예. 어떤 영향으로 USB 연결이 끊기는지는 모르겠어요. 5V 전원으로 끊기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인터널 배터리로 내장 배터리로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DAC가 완전히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수준이면은 정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남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 루프백을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서 출력을 그냥 아날로그로 바로 인풋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연결된 USB 케이블로 바꿔봤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DAC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날린 데이터 신호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결국에는 USB 케이블에 영향을 받냐 안 받냐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케이블을 쓰면 이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케이블은 다 해서 돌려본 거죠. 이 세 가지는 딱 봐도 똑같죠? 케이블을 최악의 케이블로만 만들어 봤습니다. 요게 이제 또 최악의 케이블인데, 이 최악의 케이블인데 바뀐 게 없어. 근데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죠. 버스 파워를 쓰냐 안 쓰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진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전원이 외장 전원을 연결해서 쓰게 돼 있어요. 이런 쓰레기 케이블을 써도 성능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도 무전기를 갖다가 여기다 막 지져봤어요. 어마어마한 디스토션이 발생하면서 컴퓨터와의 연결이 끊겨버리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끊기진 않아. 중간중간 내가 이걸 잡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뒤틀어지죠. 또 이것도 여기도 이렇게 확 뒤틀어지는 게 보이고요. 이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잡고 있어봤는데 USB 연결이 끊기진 않았지만은 디스토션이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소리 들리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정상적인 케이블을 비싼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눌러도 영향을 거의 못 주더라고요. 자, 정상적인 케이블에 무전기를 쐈을 때랑 그냥 정상적인 케이블이랑 똑같죠. 자, 한 가지 또 테스트 해봤습니다. 제가 12V 아답터로 구동이 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12V 아답터도 그렇게 깨끗한 전원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깨끗한 전원을 넣어보자 해서 12V 배터리를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요거랑 비교해보면 되겠죠? 이 부분 차이가 좀 있죠. 배터리로 하면은 조금 더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제 지인으로부터 아주 귀중한 도움을 받습니다. 저도 이거를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해봤어요. 이 실험 때문에. 아주 초고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한 10몇만 원대 하는 나름 유명한 오디오 DAC용 케이블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위의 그래프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객관화할 수 있는 정밀 측정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입출력의 레벨에 따라 가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똑같은 동일 세팅에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비교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보여드릴 거는 세팅이 좀 바뀌었어요. 하지만 일반 케이블과 저 10몇만 원짜리 케이블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일반 케이블의 노이즈입니다. 이게. 자, 그 비싼 거 1번. 자, 비싼 거 2번. 똑같죠? 똑같아. 비싼 케이블 의미가 없네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험한 결과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리가 보이지가 않는 거 맞잖아. 뭐가 달라져요? 배수가 뭐 갑자기 홀수에서 홀수가 죽고 뭐 짝수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눈에 띌 정도의 차이가 아닌 이상 이 정도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같은 걸로 보여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귀로 들립니까? 이미 귀에 들리냐 안 들리냐의 논쟁은 벗어났어요. 차이가 있냐 없냐의 논쟁이에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뭐 이 수준에서는 좀 뒤에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귀로 들으면은 뚜뚜뚜뚜 소리가 들려요. 꼬다리 DAC 측정한 건데 이것도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봐볼게요. 최악의 USB 연장선을 껴가지고 테스트해 보면은 커지죠. 제가 만든 GPU 공파 케이블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짧은 케이블 썼을 때는 30cm로 했을 때보다 줄어들죠. 근데 이게 0. 몇 dB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저는 솔직히 이게 안 들릴 것 같아요.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30cm 케이블 그리고 쓰레기 연장선 붙였을 때 그 제가 만든 커스텀 케이블 완전 짧을 때 내장 배터리 썼을 때 이 0.1dB 수준이에요. 이게 과연 귀로 들릴까 하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솔직히. 결론을 짓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저의 아주 주관적인 저의 해석은 뭐냐면은 버스 파워로 작동하는 DAC 꼬다리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의 길이라고 하면은 케이블의 품질과도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 케이블의 품질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PC에서 나오는 5V 전원 자체가 쓰레기 아니니까 신기한 게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컴퓨터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제가 쓰고 있는 맥 미니 같은 경우에는 쏴주는 5V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이 케이블 내에서 데이터 펄스 신호랑 혼합이 되면서 여기 와서는 약간 쓰레기가 돼요. 두 번째, 데이터가 왜곡이 되느냐. 가정용 기기들의 연결 수준
그 길이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RFI 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이것도 막 쏘고 막 그랬잖아요. 우선 송출기 자체를 트랜스미터를 가지고 일부러 막 갖다 대고 쏘지 않는 이상 데이터가 변형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DAC의 디지털 리시버 부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비교를 한 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띠띠띠띠 한 소리가 나는 수준의 그런 노이즈가 발생하는 그 수준이 아닌 이상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는 보입니다. 디지털 케이블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디지털 케이블이 좋은 걸 써가지고 음질이 더 향상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지터를 줄이고 에러율을 줄인다라고 그건 다 동의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누구냐? 저는 단지 이런 차이가 보인다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외장 파워를 썼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만